앞치마를 두른 열혈사제 식당 사장님 겸 신부님 이문수 신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그 유키즈에서 이렇게 신부님을 모시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청년밥상 문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수 신부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이제 뭐 하는 곳인지. 식당인데요. 뭐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이름처럼 청년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 식당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신부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식당 사장님이 되셨는지. 이게 시작은 조금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2015년 여름에 그 서울 대학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한 청년분께서 이제 생활고에 또 지병과 함께 굶주림 끝에 좀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서울의 고시촌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지 보름이나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질병에 생활고까지 겪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사흘 전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밀린 월세를 받으러 찾아갔다 29살 황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시고 어느 수녀님께서 청년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 신부님네 수도원에서 그런 식당을 좀 운영해달라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수도원에 돌아와서 저희 이제 신부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네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좋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해라.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 창업을 어쨌든 하는 거니까 예. 이게 이제 그 한 2년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창업을 하셨는데 메뉴도 그렇고 이게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분야여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또 밥 먹으러 가서도 이 식당은 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또 청년들은 어떤 식당을 좋아하나 계속 이제 그런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창업 설명회 이런 데도 가서 다니시고. 그다음에 뭐 장사 잘하는 법 이런 책도 사서 보게 되고 이게 저 창업 비용이 하나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제 그 식당 장소를 찾은 다음에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이제 165만 원이더라고요. 이제 식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주방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는 4천만 원이 조금 넘게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이렇게 좀 지원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수도원에서 이제 돈을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그 좀 식당 메뉴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메뉴는 이제 김치찌개 한 가지만 팔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입니까? 네네. 그럼 가격이 실례지만 어떻게? 가격은 3천 원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와서 식사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제 받고 있죠. 이게 근데 네. 그 밥은 무한 리필이고 네네. 라면, 햄, 어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사리도 또 네. 할 수 있고요. 김치찌개 하나만 하면 좀 단조로우니까 청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라면으로 추가하게 됐죠. 이게 이제 1인분에 3,000원, 추가 사리들은 1,000원씩. 예. 이게 좀 무료라고 하면 청년 이 분들이 조금 오시지 않을까 봐. 네,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좀 뭐 예를 들면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다 그러면 청년들이 거기를 가는 순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걸 드러내게 되니까 그러기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식당이면 식당이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대신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정하게 됐고요. 제 20대 초반은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냉소적이고
그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삼수를 할 때는 1년 내내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진짜. 그때 식당에서 일했는데 식당에서 서빙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 끊어서 독서실비도 내기도 하고 돈 아끼느라고 그런 적 기억이 나는데 무슨 호떡 이래갖고 10개가 들어있는 그런 빵이 있었어요. 그거 사서 며칠씩 먹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라면만 사 먹은 날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밥은 제일 기본인데 적어도 굶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3,000원을 받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여기 아유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이 가는 식당이야 이렇게 다가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청년들은 절대 안 올 거예요. 예. 저도 안 갈 거고. 근데 무엇보다 이게 저 한편으로 그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운영이 좀 될까? 이게 한 3,000원 뭐 이게 뭐 밥은 또 무한 리필이고 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식당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에 임대료, 그다음에 재료비 뭐 등등등을 해서 뭐 한 달에 대략 26일 정도 일을 한다 치고 이제 나누기 26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루에 평균 30만 원의 매출이 있으면 적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구나 그 계산이 나온 거예요. 하루에 30만 원만 되면 네네. 그래서 저희가 3,000원이니까 하루에 평균 100명의 손님이 손님이 오셔야 오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 100명이 오신다는 거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계속 적자이죠. 그래서 첫 해는 한 달 평균 한 200만 원 정도가 적자였고요. 한 달에요? 예. 그 이듬해는 한 달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적자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또 이게 아니 그 좀 그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뭐 청년 식당이긴 합니다만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거죠? 예.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오시고요. 처음에는 청년들만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년을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또 그래요? 뭐 들어오는 분들한테 민증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청춘인데 그렇지. 막 나는 지금이 청춘이다. 네. 또 사실은 뭐 안 죽으면 내가 청춘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아니 지금 생각에 안 죽으면 청춘이다. 그렇게. 며칠 안 됐으니까 야 이거 멋있다.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아유 맞다. 실제로 이렇게 그 오셔서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떠세요? 사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제일 밥을 많이 먹거든요. 아 많이 먹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오더라도 꼭 사람 수대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중고생들은 특히나 이제 뭐 아무래도 용돈이 적으니까 뭐 4명이 오면 3인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시켜서 이제 먹는데 밥은 한 3그릇씩 먹어요. 주당면 예,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예, 그래서 그것도 고봉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배부르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이 식당 하길 진짜 잘했다. 근데 저는 혹시 이제 궁금한 게 뭉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이제 진짜 돈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하나의 딜레마처럼 생각하는 게 정말 이 3,000원이라는 것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손님분이 그분은 청년은 아니셨지만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내고 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다가 일주일에 한 2번 오시다가 한 3주 정도 지나서 신부님 1,000원만 내고 1,000원어치만 먹어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그냥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제가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놓겠다. 저희는 뭐 사실 이게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시니까. 예. 근데 청년들은 오히려 더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 뭐 제가 이렇게 돈이 별로 없는데 좀 식사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식당에 오는 청년분들 중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어려운지 아닌지 저로서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와서 식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신부님의 마음이나 거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그런 얘기하기가 너무 미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진짜 그러네요. 그 이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서울 성북구 정릉이라는 동네. 아, 예. 잘 알죠, 정릉. 아세요? 제가 그 수유리 살았기 때문에. 예. 그 정릉에 정릉시장이라는 그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시장.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아기자기한 나 아파트 있잖아. 예. 아니, 아파트 사이에 아담한 또 동네가. 네. 예. 아니 제가 거의 그 아파트 후문 쪽인가에 연결돼가지고 이게 거기 아파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아파트든 연결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좀 한번. 아니, 마음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조셉. 네. 아시겠지만 뭐 저는 이제 세바스찬.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뭐야, 갑자기. 자기는 세바스찬을 왜. 좀 가브리엘. 가브리엘 알았습니다. 우리 세바스찬 성인께서 화살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요? 예. 로마 군인이셨거든요. 예. 아니 저희 사촌 형이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신부님 제가 요즘에 성당 못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주님도 너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그 위치를 좀 그쪽에다 정하신 이유가 좀 있습니까, 따로? 사실 처음에는 옥상을 올라와서 봤는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아주 주변이 빼어나게 아름답거나 뭐 이게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되게 마음 편안한 거예요. 북한산도 이렇게 보이고 옆에는 바로 정릉천도 흐르고. 그렇죠. 예.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들한테 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 옥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옥상에 와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그렇게 쉬다 가기만 해도 뭔가 좀 위로받고 충전받을 것 같은 뭐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손님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재작년 3월 경이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이 식당에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오면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 식당이 이렇게 저렴한가 하고 취지를 봤더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뭔가 좀 보답하고 싶어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휴학생이세요? 그랬더니 재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재학생이면 공부하기도 그치. 바쁘실 텐데 어떻게 봉사하냐 그랬더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봉사를 했는데 작년 9월까지 이번에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또 다행히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또 그런 분이 또 좋은 회사에 또 취직하니까 더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멋진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식당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는데 대한민국에는 정말 멋진 청년들이 많다는 걸 맞습니다. 느낍니다. 또 저희는 또 그런 대학생들이 이제 많아지면 참 기쁘죠. 잠재적인 저희의 후원자들이 예, 뭐 잘 키운 뭐 안 부럽다고. 갑자기 뭐 이야기가 좀 더 심도 깊어지는데요. 예. 이제 뭐 비서분이 오셔서 또 신부님 그때 예. 그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지금 IT 회장님이 되셨는데 이거 아, 전해드리라고 근데 좀 하셨습니다. 비서분이 이거 좀 딱 너무 옛날 드라마야, 자기야. 너무 옛날인가요? 네, 너무 옛날이야. 옛날이라도 오시기만 했으면. 그래요? 예, 예. 한번 유재석 씨가 가서 네. 나 거기다 사인 하나 딱 한번 해주시면 먹고, 네. 사인이 아니고 이제 거기는 후원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드리고 오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죠. 이거 편집 안 하실 거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아니 근데 저기 신부님이 말씀은 부드러우신데 상당히 단호하시네. 그런가요? 그냥 이렇게 명찰 딱 가브리엘 신부님 딱 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더 좀 친근감 있고. 예, 그러면 예. 또 우리 윤호님께서 이렇게 예, 말씀해 예. 주시니까 예.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한편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또 좀 그 수도원에서 나오는 식사 메뉴는 또 무엇일지가 또 궁금해요. 뭐가 나옵니까? 우리 그냥- 또 신부님께서는 뭘 드십니까? 저희 그냥 다들 드시는 평범한 걸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김치찌개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찌개 남은 거에 밥 말아 먹고 왔습니다. 지금 출근하셔도 김치찌개하고 하루 종일 보내시는데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김치찌개 나 지금 얘기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조그만 이 냄비에 이거 맛있죠. 요만한 네. 냄비에 약간 납작한 냄비에 예. 1인분 정도 되는 김치찌개 딱 끓여서 거기다 라면 좀 넣고 진짜. 밥에다가 달걀 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달걀 프라이 있어야죠. 거기다 말아먹 달걀 하나를 넣어서 네네.
자기야 이거 미친다 이거. 핵꿀 맞습니다. 맛이다 핵꿀 와, 맛. 진짜 맛있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예. 왜 신부님이 되신 거예요? 아, 저 사실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평범한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삼수하셔가지고 예. 고분자 공학과를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 뭐 들어가서 이제 신나게 놀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1학년 이제 겨울 방학 때 그 천주교에는 이제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의 일상을 떠나서 뭐 이제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또 기도도 좀 더 집중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피정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좀 아주 강렬하게 이제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죠.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좀 주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맞아 신부님들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예. 와,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가족분들에게 신부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가족은 다 성당을 다니는 이제 신자이기는 그랬어요?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문이 아, 얘기를 안 하셨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소문을 들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소문이요? 하면서 이제 모르는 척. 예, 그렇게 이제 그날은 그렇게 넘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 마음에 좀 이제 결심이 선 다음에 부모님께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우. 예,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예, 어머니가 그때 많이 좀 슬퍼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99년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집에 전화를 하거든요. 안부 여쭙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나 이제 동생이 이제 전화를 받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 바꿔달라. 그럼 이제 어머니는 안 받으셨어요. 예. 통화를. 예, 한 2년 정도 그렇게 그러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리지 않으셨던 거죠. 예. 아, 2년을 그렇게 좀 통화를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조금 마음이 열리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한 2년쯤 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사제 서품을 받을 때는 못 보셨죠. 아이고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사제 서품 받는 모습을 보셨으면 그래도 어머니도 이렇게 기뻐하셨을 그러니까요. 거라는 예. 생각이 들죠. 예. Sunlight dances off the leaves. Birds 엄마 잘 계시죠? 저도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엄마 덕분에 제가 성당을 다니게 됐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신부도 되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도 마음 편하게 잘 계시길 바래요. 나중에 우리 하늘에서 만나요. 아니 그 좀 어떻습니까? 오늘 좀 다 오늘 공통적으로 직업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예. 신부님과 사장님이시잖아요. 지금 두 가지 직업이 있으신데 재밌네요. 이게 직업병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뭐 식당을 가면 그냥 밥 먹고 나오고 그게 다였는데 뭐 언젠가는 이렇게 감자탕을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거 3,000원에 팔면 안 될까? 이거 어떻게 3,000원에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맛있는 거 먹으면 뭔지 알겠어. 그런 말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3,000원에 만들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신부님으로서의 직업병은 뭐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뜬금없이 경건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아 나도 모르게 자꾸 경건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럼 혹시 오늘 또 이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뭐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저도 저의 청년 때 혹은 20대 때를 보면 그때의 특징은 어떤 불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뭔가 늘 어떤 불안을 좀 안고 지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시기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이제 좌절하거나 뭐 낙담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라도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든데 힘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고 뭐 많이들 네.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셉의 데뷔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조셉의 사촌형 조형권 신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조세호의 사촌형 조현권 스테파노 일명 조스 신부입니다. 조스 신부. 조형권 스테파노. 줄여서. 네. 우리 조셉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우리 세바스치안. 그 세바스찬이라는 세네명도 네. 우리 신부님께서 지어주신 거거든요.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네네. 신부님이 유키즈와 좀 그 인연이 깊은 게 그 2년 전에 이제 대구 편에도 출연을 해주셨었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성당에 무슨 일? 오늘 회의가 있어요. 미사가 있으셔가지고. 그 예전에 그 영화 배우 네, 스티븐 씨가 스티븐 시갈 그 느낌이 확 물씬 나시네요. 저희 사촌형이 신부님이시거든요. 여기 대구에서 대구요.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님. 아세요? 그 저하고 색소폰을 열심히. 세바스찬은 제 사촌 동생입니다. 너의 장점은 순박함이고 순수함이니까 스캔들 없이 길고 오래 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사촌형이 신부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신부님 제가 요즘에 성당 못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주님도 너를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조셉이 데뷔 20주년인데 사촌형님으로서 뭐 신부님으로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20년 동안 세호가 뭐 스캔들 없이 하여튼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왔고 지금 또 유재석 씨 옆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집안의 제일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셉은 좀 어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여튼 기억은 제하고 길을 가는데 얼마나 쫑알쫑알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도 그때 대학생 뭐 이상 돼서 어른인데 완전 아기가 말을 저렇게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좀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래서 개그맨 된다고 할 때 조금 우려도 되지만 좀 그런 면에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우려가 됐습니까? 이제 혹시나 말을 너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웃기는 재주가 그렇게 또 있나 이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래.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내 귀가 끌리는 얘기 그렇게 많지. 그럼요. 뭐 어린이였으니까 또 그럴 수도 네네네. 있겠지만.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살도 찌고 뭐 배도 보여주고 이런 거 하지 마. 아이고. 조셉, 야 이걸 부시나? 그런데 그다음에 살을 막 이렇게 빼서 그 참 아픔 속에 예. 이 몸매를 만들고 지금 또 유지하는 거 보니까 참 놀랍고 앞으로 개성할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집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아니 그 우리 신부님께서는 신부님이 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30년. 아니 그러면 다른 쪽의 꿈은 꿔보신 적이 없습니까? 원래 제가 그림에 재주가 있어서 홍대 미대 쳐서 떨어지게 됐는데 원래 이제 그 그림부터 그리고 신부 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바로 이 길을 걷게 되셨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 죽을 위험 2번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담요를 아버지가 자면서 몸부림쳐서 제 아기 얼굴 위로 이래 떨어졌는데 이제 어머니 꿈속에 옆집 누나라고 합니다. 성당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었는데 형권이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형권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호흡으로 살았고 네. 그 다음에 초등학생 때 형들과 같이 이제 한 방에 지냈는데 그때 추우니까 아마 전기장판 뭐 구들도 떼고 했는데 이 불이 붙어서 형제들이 다 이제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그때는 어머니 꿈속에 또렷한 음성이 어머님이 이제 혜련한데 혜련아야 일어나서 애들 방으로 가보아라. 그래서 또 와서 또 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누나가 1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덤으로 얻은 삶이다 이런 생각. 이게 신부님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으시는 건데 혹시 이 길을 걸은 것을 후회해 보시거나 중간에 뭐 제가 조금 누구한테 마음이 가거나 이럴 때는 약간의 후회는 있었는데 제가 뭐
정말 잘못된 길을 들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전에는 이제 선배들이 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간다. 그럴 때 다시 태어날 도 없는데 무슨 저런 말을 하노? 또 그리고 새로 태어나면 이제 결혼도 하고 고생도 해보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한 60 다 돼, 60 좀 지나고 있는데 그 말 이해하게 됐어. 아, 그러십니까? 참 많은 사람 만나고 또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뭐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쵸, 그런 그쵸. 여건에 있으니까 보람 느낄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럴 때 참 신부 잘 됐다, 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소 그 신자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고민들이 좀 주로 많으신가요? 아무래도 살면서 이제 진로에 관한 거, 뭐 또 결혼, 뭐 경제적인 거 이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참 살면서 고민이 우리 인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해주실 얘기가 좀 있다면. 저희 좀 사제들은 사는 거 또 죽고 난 다음에 뭐 처자식 걱정도 없고 이런 면에서 좀 미안합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근데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래는 미래 걱정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니까 하지 말고 또 현실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신부님들은 모이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시는지요? 요즘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이런 이야기도 아, 신부님도 오징어 게임 얘기하세요? 아, 신부님께서도 오징어 게임 화제시구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예. 아무래도 화제에 올리죠. 아, 이건 뭐 지금 오징어 게임은 뭐 어떤 신부님이 하나 가입을 해서 대주교님과 몇 분 이제 보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함께 보시기도 하고. 어릴 때 직접 오징어 게임 했는 신부들이 또 그 이야기를 한참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또 신부님께서 우리 사촌 동생인 세바스찬을 위해서 아, 진짜? 이렇게 또 먼 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우리 세바스찬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늘 하는 말이지만 이제 세호는 다 착하다고 그럽니다. 그 저도 착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똑똑함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할 때는 착한 사람이 결국은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웃기려고 하지 말고 순박함을 장점으로 그렇게 살면 특히 이제 앞으로는 훌륭한 MC가 또 이렇게 계속 되지 않을까. 잘할 겁니다. 조셉이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그 또 좋아하는 또 동생으로서 보자면 인성이 또 좋은 친구입니다. 예. 부럽네요. 예. 아, 야, 이게 참 26 나이에 한국에 와서 70년을 낮은 이들의 아버지로서 평생을 헌신한 우리 두봉 주교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주교님께서 야, 26에 그 한국에 오셨어요? 맞죠? 아니 일단 저기 주교님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제 이름이 두봉이라고 부릅니다. 네, 두봉. 모르는 사람이 두봉이라고 불러요. 아, 그 유명한 그 아, 화장품. 네네. 두봉은 화장품 이런 네, 거. 네. 예. 두봉이에요. 아, 두봉. 두봉. 아, 두봉. 두견세 할 때 쓰는 두자요. 두시고요. 네. 그리고 봉은 산봉우리를 말하는 봉우리봉. 거예요. 그래서 산봉우리에서 노래하는 두견세. 두견세다. 상당히 우리 주교님께서 네. 상당히 유쾌하십니다. 네네네네. 지금 이제 경북 의성 문화마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네, 그 살고 계시다고요. 있어요. 네, 아, 맞아요. 그러시군요. 네. 아니 그 주교님이 이렇게 조금 나고 자라신 마을 그 살던 곳은 좀 어떤 풍경인지 궁금합니다. 네, 프랑스의 올레옹라는 네. 데서 태어났는데 1929년도였습니다. 1929년이요? 29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90 넘었죠. 어느새 이렇게 그냥 나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 26세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70년을 살고 계시요. 거의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치를 더 많이 먹었고요. 밥을 더 많이 먹었고요.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형보다 한국에 더 오래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아, 그렇죠.
아 듣고 보니까 우리들보다 더 한국에 오래 계셨네요. 아니 그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요? 저 전주교 주교라고 부릅니다. 네네네네. 뭐 전주교 신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신부가 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외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한국에 오시고. 그러니까 6.25가 났을 때 예. 제가 조족에서 1년간 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 예. 그래서 그때 프랑스 쪽에서 파병을 하기로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라고. 그때는 제가 신부 되고 싶어서 신학대학 다니고 해서 근데 지원을 안 했지만은 한국하고의 인연이 그때부터 이어졌구나. 그때 이어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예. 아주 친한 친구가 지원을 해갖고 한국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있었고 퓨전은 53년 7월 달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로 발령을 받을 때 6월 달이었습니다. 아 6월에 그러니까 바로 휴전 직전에 이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로 사람을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한국에로 발령을 받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더구나 이제 그때 한국이 참 무척 어려운 나라였어요. 아, 그렇겠죠. 무척 가난한 네. 나라였고 무척 도와줘야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 딱 그 나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다는 얼마나 얘기죠. 와, 그게 전하면 왜 그 어려운 나라에 내가 가야 될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 선교사가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지 잘 사는 나라로 가고 싶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로 딱 한국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무척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기분이 좋으셨다는 얘기네요. 당시에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꼬박 2달 반이 걸리셨다고요. 예? 2달 반이요? 지금은 뭐 한 10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면 가는 데를 와, 이게 참 와, 어떻게 배를 54년인데 26살에 우리 그 당시 주교님의 눈에 비친 우리 그 좀 한국은 어땠는지. 어려워졌죠. 네. 그날 비참했다고 이해가 할까요? 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네. 그 사실 참 전쟁 아주- 직후였기 때문에 진짜 폐허인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네, 아주 네. 형편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아주 참 첫 번 느낀 것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게 보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떳떳하고 그래도 친절하고 참 아주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까요? 사람다운 사람.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 풍기는 인상이 아 그랬습니까? 좋았어요. 상황이 안 좋았지만은 사람이 좋았어요. 이거 저 주교님의 웃음소리에 좀 약간 이거 중독이 좀 되는데요. 예.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음식도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것이 좀 낯설었을 텐데 어떠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뭐 조금씩 다 적응했죠. 선배들이 처음부터 김치를 많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위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매운 걸 안 그래서- 드시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좀 프랑스에서 좀 먹을 거 좀 많이 싸우고 이렇게 좀 계셨다가. 아니 그런데 이제 참 서양 사람이라고 그러면은요. 네. 아주 좋은 데서 살다가 네. 그렇게 온 사람으로 보기가 쉬운데 네. 제가 10살 때 제 2차 대전이 터졌어요. 제가 전쟁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야, 이게 또 2차 그러니까- 대전을. 그렇죠.
주교님께서 29년생이시니까 10살이면은 한 1939년. 2차 대전은 1939년도 맞아요. 터졌어요. 11살 때. 그러니까 네. 딱 10살 때였어요. 참 정말. 뭐 폭격도 피하고 피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지하실에 이렇게 그냥 이쪽 도둑 펑펑 이렇게 그냥 폭탄 터지고 그런 것을 겪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주교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의 산 증인이시네요. 진짜 산 증인이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뭐 어떤 걸요? 그 뭐냐 하면은 사람의 키하고 이렇게 발 벌리는 거하고 네. 같아요. 예, 보통. 보통.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 발이 1m 80이에요. 팔이 예. 1m 60이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네요. 중고등학교 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저 죄송합니다. 오히려 제가 2차 대전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으로 한국에 오니까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전혀 진짜 주교님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쟁 후 가난으로 대전 선화동 다리 밑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50여 명을 거두어서 나중에 집으로 좀 돌려보내셨고요. 한국 최초 전문대학인 상지여자 전문대학교와 상지여자 중학교를 여기를 설립하셨어요? 네. 또한 농민 인권 신장에 힘써 농민 3호의 대부라 불리셨고요. 경북 영주의 한센병 환자를 위한 다미안 의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야, 한국에 처음 와서 보좌 신부 시절에 겨울에도 난로불을 피우지 않고 양말도 신지 않고 절약을 하실 정도로. 그건 지나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불때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면은 뭐 불 많이 떼는 것보다 우선 뭐 양말을 쓰고 내복을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을 늘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싫어해요. 아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생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해요. 네, 진짜. 아유, 요즘 뭐 저희들이 참 여기 얘기를 얹기가 참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조셉은 지금 석고대제해야 돼요. 고해성사. 지금 주교님 앞에서 석고대제해야 돼 지금 조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한이 없어요. 좀 평범하게 살면 평범한 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주교님 이게 세바스찬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평범한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막 튀고 싶어하고. 무슨 문제야? 문제야. 여기 문제예요. 저도 문제지만 세바스찬은 더 문제입니다. 주교님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십시오. 좋아요. 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야가 애들 리드를 하네. 고맙습니다, 주교님. 주교님께서 농민분들을 돕다가 추방을 당한 뻔한 일도 있으셨다고요. 네, 참 옛날 이야기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예. 이제 제가 농촌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공업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이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전 농민들이 편이었어요. 그런데 간부 중에 하나가 오원춘이라고 불렀습니다. 79년에 그 안동 지역 농민이셨던 오원춘 씨가 군청에서 보급한 이제 불량 씨감자, 네. 요걸 가지고 항의를 했다가 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찰과 정보기관원들이 납치 고문을 이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어요. 그 다음 경찰관들이 우리 집을 습격해 갖고 나가라고 추방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교우장으로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교황님께서
교구장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교황님께서 그 요한 바오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셨습니다. 그 시절이군요. 서울 교구장의 김수환 추기경님. 추기경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윤공희 주교님이셨습니다. 나라에서 주방을 하면은 교황청에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교황님 사무실에서 네네. 교황님, 김소환 주기경님, 윤공희 대주교님하고 나하고 우리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바티칸에 가서 얘기를 하신 거죠? 바티칸에 가서 이야. 로마에 가서 교황님 사무실에서 그 바티칸에서요. 네, 이야. 교황님 사무실에서 우리 네 사람이 이렇게 교황님께 우리 한국 사정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교회 측에서 오류 노동자, 오류 농민의 편을 드는 것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네.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방 명령했던 것을 교황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군요. 받아들이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이야. 그래요. 그 옛날 얘기죠.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지금 2차 대전으로 시작해서 그 6.25 우리 그 역사를 이렇게 또 흐름에 진짜 주교님의 얘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런 상황들이 다 나와요. 야, 이게 정말 이게 저 아버님께서 그 주교님이 한국에 오신 후에 매주 편지를 보내셨대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다시 못 들어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이렇게 한국에 바치는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럼 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뭐가 있겠는가 편지를 보내는 것. 뭐 제가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져왔어요. 이게 아마 참 와, 이 편지 오랜만에. 네. 한국 이게 엽서 86년에 온 그 12월에 온 편지네요. 아버님께서 이제 아흔이 되시던 해까지 매주 편지를 네, 32년간 아버지가 매주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 편지는 마지막 편지인 것 이 같아요. 편지가 마지막 편지.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보니까 86년 5월 9일이었었는데 86년 9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그때 누워 계셨고 우리 집에 혼자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또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여기 일어서고 편지를 쓴다. 그런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건데 내용이 Mon cher petit René, trop mouillé chez nous, trop sec chez toi. On prend ce qui vient. J'écris debout à cause du sol qui fait ombre et se balance. 여긴 비가 너무 많고 한국에는 비가 너무 적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집에 이렇게 활발한 그런 집이 되었다. 너의 큰 누나가 왔기 때문이다. 자비랑 같이 왔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되는 것이 대청소하고 자비가 돛밭 다 정리를 했더라고. 고맙다. 그래서 참 이 편지를 담아도
아주 귀력입니다. 아주 참 굉장히 좋은 편지고. 야, 여기 그 안동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그냥 안동 주소로 안동, 코리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매주 나한테 편지를 보내시고 제가 아버지께 2주 예, 한 번씩. 15일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내용은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나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렇게 일어서서 그래도 억지로 그러니까요. 마지막 편지를 주신 것을 보면 이게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진짜.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갔고 살아 계셨어요. 그런 것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재들이 번갈아 밤새도록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재들을 보고 아유 오늘 밤에 내가 봐주마. 1시간 후에 이렇게 시계 울리게 만들어놓고 나도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아유 이제 그냥 반 시간 후였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잠깐이니까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깜빡하는 동안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내가 봐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꼼빡했던 사이에 그 남들에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나도 너무 미안해서 지금도 눈물 날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인도에서 온 네. 프란치스코 전기봉사 소도의 아룰 제임스 소사 신부라고 합니다. 아, 제임스 신부님. 예. 그리고요. 네. 네, 저는 같은 쌍둥이인데요. 저는 아룰 세비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세비르라고 하면 뭐라고 이렇게 잘 안 들릴까봐 네. 한국어로 하비르라고 합니다. 아, 하비에르. 네, 아. 하비에르 신부님 그리고 제임스 신부님. 예. 예. 아, 여기는 저기 세바스찬. 예, 반갑습니다. 여기 사촌 형님이 신부님이세요? 사촌형이 이제 네, 대구에 네, 대구. 계신데 진짜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누가 형이고. 예. 근데 원래는 인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쌍둥이면 쌍둥이지. 예. 아. 그래서 일단 10분 차이예요. 10분 예. 차이인데 저희끼리 정했어요. 저희 제임스잖아요. 예. 제임스면 알파벳 J이고 네. 여기는 하비엘은 X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형이라고 정했고 두 분 그 웃음이 전형적인 우리 한국 네. 그 약간 옆에 옆 사람 놀릴 때 너무 친근한데요? 근데 저도 많은 쌍둥이 분들을 뵀지만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은 와, 흔치 않아요. 아니,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시고. 아, 거의 똑같으신데 두 분이 지금요. 돌아보시는 것도 지금 같이 돌아보셔가지고. 하비에르 신부님은 이렇게 제임스 신부님이 형인 걸 후회한 적 없습니까? 없어요. 저요. 네, 하비에르. 제가 순간 좀. 네? 후회한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누가 혼냈을 때 네. 마음이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먼저 혼내고 저는 뒤에 가잖아요.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별로 그렇게. 네, 좋아요. 아니 이게 이제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제가 된 인도 쌍둥이 신부님이라고 하는데 신부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 갓난 아기입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저 6개월도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서품식을 받고 예. 신부님이 되신 6개월 되셨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 저희
원래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신부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도의 명칭이 프란치스코 전기봉사 수도회거든요. 네네네네. 한국에서 생긴 수도회예요. 네. 저희 수도회를 창립을 하신 분이 어쩌다 인도에도 오셨는데 그때 만나뵙게 돼서 입회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예, 두 분이 예, 여기 오시게 오게 된 됐어요. 거예요. 근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두 분이. 오랫동안 여기 공부를 좀 하셨나요? 저희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년 공부하셨는데 1년 공부하신 거 치고는 아니 근데 1년 공부하셨어. 그럼 그 전에 한국어를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거의 지금 유년 시절부터 한국에 계셨던 것처럼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 사람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공부가 어렵냐, 예, 쉽냐. 예, 맞아요. 저희는 좀 건방지게 공부가 제일 쉬웠다. 야, 깜짝 놀랐다. 깜짝. 그뿐만 아니라 그게 한국에 와서 저희 둘끼리도 서로 한국어를 했어요. 처음부터. 얘기를요. 예, 인도말 안 하고 처음부터 한국어.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거인 것 같아요. 사고 방식부터 생각부터 한국어를 하면은 한국어로 잘 될 거라는 그런 아니 근데 생각이. 두 분은 거의 뭐 지금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아. 청산유수 아십니까? 예, 어요. 그 사사상어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해요. 사자성어. 아, 사자성어 좋아하신다고요? 예, 예. 어떤 사자성어 좋아하십니까? 혹시 좋아하시는 사자성어 네. 있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제가 형이니까요. 네네네. 형부터 먼저 해주세요. 어떤 사자성어를 좀 좋아하세요? 난이의 형제다. 난영난제. 난이의 형제다. 네. 네, 그 저희끼리 누가 형, 누가 아우라는 그런 게 없고 동등하다라는 그런. 예, 혹시 좋아하는 사자성어 있으세요? 저는 고진감래. 야 고진감네. 왜냐하면 또 어려운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지금 사제소품을 받고 이렇게 수사 신부로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많이 와닿습니다. 야. 아니 혹시 그 인도에도 뭐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네. 우리한테 소개해줄 만한 그런 뭐 인도식의 뭐 인도 명언. 그런 명언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 죄송하지만 저 인도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진짜요? 아 진짜. 인도말을 인도말이. 잊어버리셨다고요? 예, 진짜요? 예, 예. 아 그럼 정말요? 치면은 예. 한국어가 제일 편하세요? 예. 실례지만 그래도 뭐 고양이 대신 뭐 가족분들과 통화를 할 때는 인도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하는데 그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 발음도 틀리고 문법 안 맞고 일단은 너 진짜 가족분들이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래요? 네, 진짜 아 진짜로?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아 그래요? 아 이거 너무 웃긴다. 가족분들이 아 이거 참 정말 가끔 뭐 그런 거 여쭤보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살다 오신 분들에게 한국에 와서 뭐 좀 이렇게 당황하시거나 내지는 좀 놀라신 거 없느냐. 저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아, 왜냐면 한국 분들이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실례지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례지만. 네. 실례지만. 실례는 알고. 네. 듣고 보니 그러네. 맞아요. 네. 우리 하베르 신부님은 혹시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놀라신 거 없으세요? 저는 문화 충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네 뭐예요? 술 문화예요. 왜요? 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도 네. 뭐 술 먹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연스럽게 술을 먹고 또 어디 가나 이게 아 인도 분들은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드시. 예. 근데 술을 먹으려면 술집에 가야 돼요. 바가 따로 있어요. 술을 먹는 장소에 가서 예, 드셔야지. 예. 아 그렇구나. 예. 온전히 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 이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신부가 되시던 날 좀 그 두 분이 좀 마음가짐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좀 있으시면. 저는 이게 작년 12월 8일이었어요. 자제소품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원래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자 발급을 못 받고 그 부모님이 못 오시게 되는데 이게 원래 사제소품이란 게 이게 일반 사회 안에서는 아들이나 딸이 이게 결혼식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모님 못 보시게 되었고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또 사랑하는 마음 많이 들었고 마음이 조금 약간 벅찬 느낌 그런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 기도를 해주시는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약간의 울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너무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부터 사제서품 예식이 시작됩니다. 사제품을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제임스 사하야 아룰셀반.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세비에르 사하야 아룰셀반. 총장 신부님은 주교님께 교회 이름으로 이 부제들을 사제품에 올려주기를 간청하십니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새 신부님들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 정교봉사 수도회 제임스 사하야 아룰셀반 사제와 세베르 사하야 아룰셀반 신부의 가족 대표로 김영민 마오로 신부님과 임춘자 모니카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식 마치고 부모님하고 통화하셨어요? 예, 라이브로 다 보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데 영상 통화로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그 부모님도 여러 가지 아마 감정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셨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전주기관에서 사제가 된다는 건 일단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것도 그 전제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그 삶의 어떤 매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도 사제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저는 이제 작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잠깐 인도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휴가를 다녀와서 또 특별한 소임을 받았어요. 예. 저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아니 이제 한국 이제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또 이탈리아로 가요? 예, 아마 조금 2월 중순에 아마 갈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탈리아어는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배우겠죠. 10월 1일부터 또 학기 시작하는데 3개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탈리아어를 3개월. 아니 근데 이탈리아어를 3개월 해서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몇 개 국어를 하세요? 저 모국어랑 영어 그리고 한국어예요. 영어도 거의 예. 프리토킹 가능하십니까? 예. 저 원래 영문학과 대학교도. 그러니까 두 분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천재세요, 천재. 본인 천재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아니, 좀 겸손하게 아니라. 겸손하게 아니라. 아니 그 신부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각 수도회에 속한 곳에서 어디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발령이 나면 이제 글로 그냥 가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있겠다 그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웃음이 진짜 잘 뭘 모르시네. 그러면 만약 가게 되면 두 분 헤어지시는 거예요? 예. 드디어 헤어져. 드디어라는 건 드디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헤어지면 어떨까?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라고요? 좋아요. 이게 어딜 가나 형제는 뭐 자매님들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생각이. 그 서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말을 별로 안 하거든요. 서로 안 해요? 네, 그렇게 많이. 지금 각자 독방에 있을 때 카톡으로 얘기하고.
두 분 찐형제 맞네. 두 분 찐형제 맞아요. 그 서로 어떻게 다투는 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주로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레슬링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아, 두 분이. 예.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 안 싸우면 또 커서 많이 싸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은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사실 지금 신부님도 두 분이 똑같이 되시고 그 사실 되게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으시잖아요. 예. 모든 과정에 같이 있었거든요. 어렸을부터 유치원부터 예. 지금까지 같이 있어서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양말까지 똑같이 입었거든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또 안 하실 법도 한데. 근데 그런 걸 좋아했어요. 아, 두 분이 맞춰 있는 걸 좋아했어요? 예.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네. 애들이 먼저 제임스가 가서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몇 분 후에 제가 가서 똑같은 어휘, 똑같은 문장으로 얘기를 해드렸대요. 저희도 몰랐는데 우리도 똑같이 뭔가 하는구나. 좀, 예, 예. 그것도 들었어요. 두 분이 서로 그 전까지는 서로의 뜻을 네. 몰랐다고. 네, 네. 그래도 네. 둘 다 신학교 가겠다는 마음을 예. 갖구나라고 네. 알았을 네. 순간은 네. 어떠셨어요? 서로 좋았죠. 네. 예, 같이 또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좋았어요. 뱃속부터 지금까지 같이 걸어왔던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서 생각이 같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반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항상 똑같았어요. 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어져 있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구동성 게임 같은 거 하면 두 분 거의 맞추시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안 맞으시는데?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다르다. 다르네요.